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 영하권 한파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 변동이 잦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만에 추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포항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낮아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최고 3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많겠습니다. 영하권 강추위는 내일 더 심해지겠고요. 모레 우리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며 기온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글피인 일요일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에 대비해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한편 여전히 대기의 건조함도 극심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에도 서해와 제주도처럼 선망조업구역을 연안과 근해로 분리하자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 시행 직전에 어업 세력이 강한 남해 어민들이 느닷없이 2년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북과 강원도 어민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죽은 청어가 포항 앞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남해 어선들이 너무 많이 잡아 배에 못 싣고 버리고 간 겁니다. 선단을 이루어 그물을 둘러쳐 잡아 올리는 방식이다 보니 그물 훼손 피해도 심합니다. 우리 지역의 선망들만 해도 작은데 남해 배들이 7선단이 늘어가 잡아보니까 가을 고기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 정도로. 울릉도 독도까지 조업하는 남해 근해 배들이 동해 연안에는 못 들어오도록 조업구역을 분리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15일 입법 예고가 완료돼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지를 기준으로 3해리, 즉 5.5km 안으로는 연안 선망이, 밖으로는 근해 선망이 조업하자는 것. 서해와 제주는 이미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기 설정되었고 동해안에서도 2017년도에 추진을 하여서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남해안 어민들이 경남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2년 유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민 선배들이 20년 동안 이게 지금 하던 거를 이번에 입법예고가 처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저희들은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어획 강도가 센 남해 근해 선망이 동해 연안까지 들어오면서 자원 고갈은 물론 법의 신뢰성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근해에서 조업해야 할 배가 연안에 들어와서 조업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상도위 이상 이건 맞지 않는 거지요. 경북과 강원도 어민들은 큰 배는 먼 바다,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역대 2위였습니다. 역대 1위는 2024년 14.5도, 3위는 2023년 13.7도로 최근 3년이 연달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여름과 가을에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계절별 평균 기온은 여름철 25.9도, 가을철 15.7도로 각각 역대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지부진한 대구 경북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대구시와 1조 원씩 2조 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지사의 제안을 거부했는데요. 이 지사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 말 민선 8기 재정평가 브리핑을 하면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대구 경북 신공항을 언급합니다. 내가 진짜 대구시를 용하기 싫어서 그렇지 몇 번 제안했어요. 그걸 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 없지만 우리가 의회 내가 의견 받아서 우리가 1년에 1조씩 빌려줄게. 3.5%짜리. 내가 너무 회장한테 다 약속을 받았어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1조 원씩 모두 2조 원을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설계와 토지 보상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른바 공동금융 차입 방식인데 시와 도의 금고인 농협을 통하면 증권 발행 없이 공문만으로도 차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두 차례나 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은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경북이 독자적으로 하거나 경북으로부터 사업비를 받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기존의 기부대 양여 합의각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전체 재원 조달 계획이 선행돼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사의 제안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인 걸로 알려졌지만 대립하는 모양새의 부담을 느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 지사가 신공항이 쟁점화될 것에 대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 쓰겠다 하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 하여튼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 사이에서도 무리하고 위험한 발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울릉군에도 LPG 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군은 울릉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핵심 시설인 대형 저장 탱크에 첫 가스 충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LPG 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울릉도 주민들은 개별 LPG 용기를 배달받아 사용해왔지만 기상 악화 시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크고 육지보다 비싼 연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한 대리운전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최근 대전에서는 만취 승객이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달아 운전하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보호할 제도는 없을까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대리운전 기사 이모 씨는 지난해 3월 밤 술에 취한 50대 승객을 태우고 경산에서 대구 달서구까지 40분을 달렸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자 돌아온 대답은 수고했단 인사 대신 욕이었습니다. 아빠 나가서 주차하고 대리비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리비 27,000원이 비싸단 이유였습니다. 억울한 거였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승객을 막자 승객은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 승객은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특수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에서는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친 만취 승객이 차에 기사를 매달고 1.5km를 내달렸고 기사는 끝내 숨졌습니다. 이렇게 대리기사들은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 기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이른바 콜을 받아 일하는 대리기사들은 노동자가 사업장 한 곳에 소속돼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속성 규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대리운전기사 보호에 소극적입니다. 만취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기라도 하면 대리운전기사가 되려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콜센터에 의무는 없습니다. 수수료를 20% 가까이 먹고 있지만은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어떠한 거는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 수는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일터에서 더 이상 숨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업체의 책임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변희주입니다. 포스텍 김경환 교수팀이 스웨덴 스톡홀름대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영하 45도에서 얼지 않은 물의 움직임 변화를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극저온 냉각 기술, 항공우주, 생체 조직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물리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피직스 온라인판에 최근 실렸습니다. MBC는 베어링의 가치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베어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윤활제가 필수적인데요. 특히 극한의 온도를 견뎌야 하는 우주 공간에서도 베어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제 역시 고성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얗고 말캉한 물체가 롤러 사이로 밀려 나옵니다. 밀가루 반죽 같아 보이는 이 덩어리는 베어링 가동에 필요한 윤활제입니다. 윤활제는 기름, 즉 기유와 기유가 베어링에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증류제 등을 섞어 만드는데 마지막 제조 단계인 롤러를 통해 불순물과 기포를 제거해주면 완성됩니다. 윤활유가 없다면은 이제 뭐 열이 발생하고 소음이 나고 뭐 이런 이제 극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니까 윤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윤활제가 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 걸까? 이를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베어링의 핵심 부품인 전동체, 볼과 시험용 디스크 사이에 청록색의 기름 덩어리를 넣습니다. 80도의 고온에서 50뉴턴, 약 5kg의 무게 압력을 2시간 동안 볼에 가하자 청록색의 윤활제가 볼의 흠집을 막아줬습니다. 같은 실험을 윤활제 없이 반복해봤더니 볼이 디스크를 긁어 패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흔적이 좀 큰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끓긴다는 거죠? 네, 끓깁니다. 그리고 점점 소리도 커지고요. 그래서 마모훈이 일정하게 안 나오고 살짝 거칠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어링에 없어선 안 될 윤활제는 기계의 작동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베어링 사이즈나 크기나 속도나 온도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코디네이터 돼야지 그 베어링이 수명이 장시간 작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속 고화 중일 때는 이제 헤비한 오일을 써서 이제 설계를 하고 해서 해상 풍력 발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가동되는 풍력 발전기는 바닷물의 염분이 베어링 안으로 들어와도 녹이 슬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100m에 달하는 발전기의 날개,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는 베어링은 나셀이라 불리는 밀폐된 내부 공간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윤활제는 90도를 웃도는 고온도 버텨야 합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내구성이 베어링은 물론 윤활제에도 요구되지만 국내 기술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보도에선 한국 베어링 제조의 역사를 짚어보고 베어링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 연일 전통시장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처음 선정된 연일 전통시장은 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아 형산강과 연계한 문화, 관광, 체험형 특화시장으로 육성되며 관광 문화시장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은 지난 2017년 효자시장을 시작으로 큰 동해시장, 구룡포시장, 오천시장, 대해 불빛시장까지 10년 연속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공공심야약국 2곳을 추가 지정해 기존 2곳에서 모두 4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은 삼광약국과 한솔약국으로 2곳 모두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내 주변 공공심야약국의 위치와 실시간 운영 정보는 휴일지킴이 약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 김성우 위원장과 간부들은 어제 포항 MBC를 방문해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포항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 이웃들의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포항과 광양에서 지역화폐 160억 원어치를 구매하고 포항시와 광양시에 2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울진 애양회 100만 원, 경주시 황성동 아림 베어링 100만 원, 울진군 제일안전관리 주식회사 대표 이영수 씨 10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이상철 씨 51만 3,850원, 경주시 동천동 대관령 동태찌개 식당 50만 원, 영덕군 강구면 평강주유소 5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오두식시 30만 원, 영덕군 풍두릅 장목반 연합회 3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새마을회 30만 원, 울진군 죽변 적십자 봉사회 20만 원, 영덕군 경곡면 신평리 이장 고기봉 씨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원황교회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강구면 갈매기 노래교실 회원 일동 20만 원, 영덕군 축산 출장소장 김방식 씨 20만 원, 울진군 노미리 주민 일동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손승열 씨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신평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영사리 이장 김정엽 씨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원항 1, 2이장 김덕중 씨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매일 1위 이재락 씨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매일 1위 최대훈 씨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사진 3리 노인회장 임한규 씨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사진 3리 노인회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3개 1위 박광수 씨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신기 1위 부녀회 회장 신경자 씨의 회원 일동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풍물패 회장 김영희 씨의 회원 일동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수리 김덕근 씨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생활안전협의회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박진란 씨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김억남 씨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칙천 4길 이막수 씨 1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진숙상회 김분자 씨 허태조 씨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남맹모 씨 10만 원, 울진군 노음 1위이장 안수광 씨 10만 원, 울진군 용순자 씨 10만 원, 울진군 장선옥 씨 10만 원, 울진군 장옥선 씨 10만 원, 울진군 임정화 씨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11일까지 2026년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경우이며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업용 토지 구입 임차와 시설 설치비 등에 대해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5년 거치 후 20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1.5%입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지난 2일부터 시립도서관 본관 2층 종합자료실의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운영 시간 확대는 평일 낮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결정됐습니다.
연장 운영 시간에도 자료 열람은 물론 대출 반납 등 기존과 동일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낮 12시 30분쯤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8대와 산불 진화 차량 31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산림당국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적극 행정 체계화 정책 시행 이후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대상 행정심판은 시행 전 3년 평균 512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37%, 192건이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의 신청, 행정심판 안내 의무화와 사전 법률 검토 강화가 행정 분쟁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추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포항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최고 3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많겠습니다. 영하권 강추위는 내일 더 심해지겠고요. 모레 우리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며 기온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글피인 일요일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쳐 매우 춥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대기의 건조함도 극심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김천 모두 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봉화는 영하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도, 봉화는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3도로 시작해 낮에는 3도 전망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올해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